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좀 뜨거운 볕이 내리지면서요,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일교차도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죠. 이 체온 조절 잘 하셔야 되겠고요. 이 모레부터는 좀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보안관을 자원봉사자죠, 배움터 지킴이로 점차 교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관련 또 교직원 단체에서 좀 반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소방서가 119 안전체험마을을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 올해 16번째를 맞이합니다만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고 하죠. 그 준비 과정 살펴보도록 하죠. 5월 1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후지로 원주 영서고등학교 시습지와 춘천의 신동초등학교 등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지역의 후보지를 살핀 뒤 접근성과 경제성, 개발의 용이성을 따져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15일에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2026년 개원 때까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르면 6월 말부터 약 10개월간 예타 조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예타를 통과하면 오는 2034년에 평택 삼척간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해져 이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삼척 제천까지 동서 양방향 착공은 물론이고 이 폐광 지역의 대체산업 집중 육성 등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이죠, 학교 보안관을 자원봉사자인 배움터 지킴이로 교체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발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지난달 26일에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좀 이에 관련된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송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교조에서 또 교육공무직본부는 좀 세분화된 겁니까? 정교조는 네. 일단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시고요. 네. 저희는 학교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교사들을 제외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제외한 분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들과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실에 계시는 공무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비정규직. 예. 네네네. 그럼 정규직으로는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겁니까? 다들 그 일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는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 되고요. 무계약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이긴 하나 무기계약인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학교 보안관 선생님들을 교육공무직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아하. 비정규직 안에서도 또 다르게 특수운영직군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군요. 네네. 특수운영직군. 그러면은 이분들이 교육공무직에 이제 그 포함이 되지 않지만 조합원이긴 한 거고요.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들은 같은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교육청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핵심적인 좀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 보안관. 네. 학교 보안관 제도가 현재 학교 내에서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좀 여의치 않은 또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먼저 학교 보안관, 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직종입니까? 일단 학교 보안관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서 뽑힌 선출된 인력들이십니다. 네. 가장 크게는 학교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고요. 학교 내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및 학생 안전 제공 등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근적 보안 전문 인력이라고 교육청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예. 가장 크게는 이제 활동하시는 걸 보면 아침에 등하굣길에 아이들 안전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들이 이제 아이들 등하교가 끝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분들을 관리 통제하시고 사각 지역이나 학교 내 취약 지역에 있는 학교 안에 CCTV를 상시로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취약 지역 등을 좀 순회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이제 100명 넘는 학교 같은 경우에 계시는 보안관 선생님들은 막 나가는 아이들 이렇게 좀 관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에도 저희 학생주임 선생님들이 하시던 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 때는 그 경비 아저씨가 계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학생 주임 선생님과 경비 아저씨의 역할을 좀 다 묶어서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무자비로 뽑히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네. 채용 절차상에서 이미 체력 검사 같은 상급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시험 절차도 거치셨고 자격증 소유자들 그리고 가장 큰 건 이제 군인이나 경찰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채용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딱 그렇게 경비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까도 법률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보안관이라고 이렇게 채용이 되게 된 거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안전사고 대책을 위해서 채용된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같이 알겠습니다. 잡혀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 제도가 이 전국적으로 다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강원도만 좀 이 제도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보안관이라는 직종으로는 지금 강원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은 이제 서울시에서 파견하는 보안관 선생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요. 예.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배움터 지금 강원도 교육청이 하려고 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배움터 지킴이를 10년 이상 이제 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보안관으로 10년 동안 학교를 안전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퇴되는 안을 자꾸 하려고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전임 교육감 때 지금 강원도에서 굉장히 그 특수하게 시행된 제도였다. 그리고 이제 현행 교육감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얹으면서 재검토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몇 분 정도가 강원도 내에서 학교 보안관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한 316명의 학교 보안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배치 기준이 100명 이상인 초중고 특수학교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16분의 보안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좀 올해 한 8, 9분이 줄으신 거죠. 올해부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53%가 도내에 있는 100명 미만의 53%의 작은 학교나 유치원에는 사실 보안관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 10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이제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 이런 제도가 또 활용돼 왔었고요. 그렇기도 한데요. 이제 그렇게 배움터 지킴이를 올해 이제 그렇게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해 보안관과 배움터 지킴이를 같이 그러니까 병행을 하지는 않는 거고요.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말하는 배움터 지킴이는 100명 미만에도 하고 기존의 학교 보안관이 퇴직을 하시는 학교는 배움터 지킴이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초중고 특수학교에 학교 보안관을 배치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100명 이하의 학교는 좀 어떻게 운영돼 왔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 100명 미만의 학교에는
이제 배움터 지킴이라고 하기보다 은빛 활동이나 이런 노인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할머니들, 어르신들께서 교통을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하시긴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보안관 문과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작은 학교라도 모두가 다 필요하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확대를 하라고 저희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 확대하라고 했던 요구가 이제 배움터 지킴이라는 자원봉사직으로 변질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학교 보안관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평가하고 또 점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좀 만족도 조사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어떻게 나타났었습니까? 보안관 제도는 되게 효과가 좋았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뭐 저희가 기자회견 할 때 이번에 이제 없앤다는 이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때 자진해서 이제 학교 보안관이 있다가 배움터 지킴이로 전환된 학교에 계신 학부모님들 학부모 회에서 편지를 써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전달해달라고. 이미 뭐 비포 애프터가 된 학교도 있군요. 예. 네. 바뀐 뒤로 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던가요? 일단 원주에 있는 학교에는 일단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아예 그 글에 보면 나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던 보안관 선생님들을 3시간 자원봉사 인력을 쪼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뭐 큰 학교 같은 경우에 3시간만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를 교육청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명까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만 원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직과 전문 상시직은 다른 거죠. 그렇다면은 배움터 지킴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그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 전망을 해보니까 학부모 주로 어머님들이 이 좀 자원봉사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식으로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그 생각이 드는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머님들도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현장을 좀 돌아보는데요. 어머님들이 와 계시기도 하고요. 네. 어떤 곳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천차만별이고요. 예. 아직은 그렇게 딱 배움터 지킴이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는 올해 저희가 계속 강원도 교육청하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강원도 교육청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로 근무하시던 분들과 3시간씩 나눠서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아이들 등하교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계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외부인이 왔을 때 혹여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경찰이나 군 출신의 어르신 나이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과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좀 이런 부분들 지적하고 또 주장을 담아서 지난달 26일이군요. 이 기자회견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강원도 교육청에 이 학교 보안관 유지 및 또 확대를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저 교육청의 반응, 피드백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이 학교 보안관 제도를 폐지하고 이 배움터 지킴이로 가겠다. 지금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아직 지금 계시는 보안관 선생님들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강제로 파면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 뭐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는 그때까지 보안관 선생님들을 뭐 자르지 않는다, 그냥 유지한다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참 강원도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에 이번에 이제 군을 전역하시는 분들이 그 보안관으로 오시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채용이 금지되다 보니 강원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역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학교 보안관으로 신규 채용되시는 분들은 강원도에 이제 다시 거주를 하시는 이런 또 환경도 조성이 되는 건데 그런 모든 일자리를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도 없이 일방 통보로 채용 금지가 된 거거든요, 올해. 이것도 또 다른 인재 유출인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정년퇴직 때까지는 이제 신문에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이 제도를 좀 없애야 될 제도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그 활성화하고 또 발전시킬 제도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큰
운영 또 계획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좀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송인경 이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소방서 옆에 119 안전체험마을이 개소했습니다. 강원도 내 소방서에서 안전체험관이 건립된 건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안전체험마을 지금 어떤 시설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5월 3일 119 안전체험마을이 개소했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해 안전 요령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강원도 소방본부와 강원도 교육청이 투자하고 원주 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강원도 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건립된 건 원주가 최초인데요. 특히 원주권역과 인근 지역에는 안전체험시설이 없어 안전체험을 위해서는 태백이나 서울체험관으로 가야 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까지 가는 어려움을 덜 수 있어 체험객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또 119 안전체험마을이라는 시설 이름처럼 이 안전체험관에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원주시 실제 주요 건물 모습을 재현한 미니어처 마을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렇게 마을 체험을 미니어처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전국 최초입니다. 원주 소방서 옆에 총 2층 규모로 시설이 건립됐는데요. 원주 소방서 이승훈 안전문화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강원도 소방본부와 강원도 교육청이 1:1 투자 방식으로 총 47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원주 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입니다. 6가지 테마의 실내 안전체험을 모두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시고 실외 체험 공간으로서 원주시청, 원주시의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NH농협은행 건물을 축소해 만든 미니어처 마을에서 각종 홍보 영상 및 안전 관련 전시물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전체험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또 교육을 체험하시는 겁니까? 네, 우선 체험마을에 들어서면 로비에는 소방관이 현장에서 실제로 착용하는 보호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열복과 순환구조복과 같은 여러 종류의 보호복을 볼 수 있고요. 체험장은 크게 5가지 테마 시설로 나뉘는데요. 먼저 응급처치 체험장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해서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심폐소생술과 기도막힘 응급처치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옆에는 지진 안전 체험장이 있습니다. 지진의 크기인 진도별로 강도를 느낄 수 있는 체험과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층에서는 일상 속 위기 상황을 알아보고 또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퀴즈풀이를 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체험장이 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서 대피할 때 사용하는 피난기구 사용법을 배우고 엘리베이터에서 고립됐을 때 행동 요령을 체험하는 피난 안전 체험장과 화재 안전 체험장이 있는데요. 이 5가지 시설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첫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승훈 안전문화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체험 강사가 3명인 점이 저희 체험 인원수의 제한적인 요소인데 체험 강사가 더 확보가 되어 1일 최대 72명까지 체험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체험객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동네 원주와 최고의 가치 안전이 한 마을에 모였습니다. 흥미롭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원주 소방서 119 안전체험 마을에서 안전 의식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도 키우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이 안전체험마을 아무래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인원에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청 방법, 이용 방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체험 신청은 우선 무료인데요. 7살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전 체험과 오후 체험으로 나눠서 하루에 2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6월부터는 전용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할 수 있는데요. 5월 중 체험 예약이나 문의사항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는 단체를 위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개인 신청 문의가 많아진다면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 주요 시설들이 미니어처로 재현된 공간에서 여러 안전과 대처 행동 요령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원주권역에 규모 있는 체험시설이 들어선 만큼 많은 분들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7살 이상부터면은 초등학교 입학 바로 전에 우리 아동들부터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좀 유치원에서 좀 연령 제한 두려면 선생님들 머리 좀 아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5월 들어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또 열릴 예정인데요.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 올해 16번째를 맞이합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 위원장이죠. 김정윤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양귀비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 이제 저희가 매년 네. 듣고 있습니다만은 1년이 벌써 지났군요. 아유, 참 빨리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정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군요. 네네. 올해 그 벚꽃 같은 경우 이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굉장히 빨라서 뭐 좀 여러 가지 그 일정들 잡아놨다가 낭패를 본 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양귀비꽃이 뭐 그렇진 않습니까? 양귀비꽃도 저희들이 일주일을 앞당겼습니다. 네. 예년보다. 예년에는 25일경에 했는데 올해 일주일 앞당겼는데도 꽃이 지금 빨리빨리 지금 피어나고 있네요. 네. 이 19일부터인데 너무 빨리 피어서 좀 불안도 하시겠네요. 예,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요. 이제 양귀비 축제, 양비꽃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마약류 그 양귀비를 또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예. 꽃의 종류가 다른 건가요? 글쎄 뭐 저희들이 지금 16년째 하고 있지만은 네. 그게 종류가 그 마약류 양귀비하고 우리 개 양귀비 관상용 꽃 양귀비하고는 전혀 이제 좀 틀리고 네. 꽃은 뭐 그냥 뭐 아름다움은 뭐 그 마약류 양귀비나 이 개 양귀비나 뭐 똑같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성분 자체가 틀리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 이 지역에 이제 양귀비꽃을 일부러 네. 좀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어떻게 처음에 그 심게 되었고 또 그 뒤에 양귀비 축제는 좀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양귀비꽃 현 처음에 시작 동기가 예. 그 김용기지라는 그 예비역 대령 그 분이 그 기촌을 하셔가지고 그 취미삼아 앞에 좀 심으셨는데 네. 그게 우리 마을의 그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취미삼아 한번 길러보셨는데 네. 이게 굉장히 예쁘더라.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거로군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이장을 맡으면서 이거를 우리 마을에 소득 사업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 그래서 그 쉽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 그 양귀비 밭을 따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요게 지금 저쪽에서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뭐 한 300평 규모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2,000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 면적이 상당하군요. 예. 예. 그 장관이겠는데요. 그럼 이곳에서 또 프로그램들도 좀 이것저것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것들이 이제 좀 계획 중이십니까? 지금 이제 예년에는 이제 꽃 양귀밭을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돌면서 이제 관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으시려는데 네. 올해는 그 양귀비 밭 가운데로다가 길을 내드릴 거예요. 예. 그 꽃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먹거리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시골이다 보니까 안에서 식사 같은 걸 하면 비위생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주변 식당을 깔끔한 주변 식당을 좀 이용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휴양림에서 이제 목공예 체험 또 네. 티셔츠 체험 또 뭐 여러 가지 올챙이 체험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열리는 정말 몇 년 만에 그런 행사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올해 양귀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완전히 좀 자유로운 가운데 이제 행사를 이제 진행합니다만 네. 그만큼 좀 신경 쓰는 부분 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좀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전국에서 이제 다 오십니다. 네. 전국에서 다 오시는데 이제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양귀비 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39가지 꽃을 다시 심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관람하실 수 있고 또 스포인트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전도 좀 준비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예. 올해는 뭐 예년보다 꽃이 좀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꽃이 좀 화려한 것 같고 그래서 오시면은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근데 오시면은 좀 힐링이 좀 많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시각 만족, 미각 만족, 오감 만족이 될 수 있는 또 꽃 양귀비 축제로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용수꽃 꽃 양귀비 축제 추진위원회 김정인 위원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